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 이어서 실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실업은 우리 경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실업이 우리 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 자, 우리가 실업을 뉴스나 다양한 매체 속에서 많이 이제 들어봤고, 생활 속에서도 이제 실업이란 거를 많이 이제 경험을 했을 텐데, 이제 실업이 우리 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제 아무래도 좀 개인적으로는 실업이라는 게 좀 어떤 자아 실현의 기회를 뺏는다거나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실업을 해결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안정적인 고용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이전 학습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경우, 자, 재정 지출을 줄이고 조세를 늘린다. 자, 맞을까 틀릴까? 자, 정답은 O입니다. O. 자,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되면, 자, 우리나라 경제 전체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조세를 늘리게 되면, 자,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많아짐으로써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지게 되고, 그 결과 소비도 줄어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 수요도 줄어들게 된다. 거의 총수요라고 했죠. 그래서, 총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실업입니다. 자, 먼저 실업의 의미입니다. 자, 실업. 자, 실업은 일단 우리가 실업하면은 단순히 그냥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를 이렇게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 경제학적으로 말하는 실업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실업은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일할 능력과, 자, 그리고 의사가 있는데,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 이거를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자, 실업이라는 거는 일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실업이라고 볼 수 없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할 의사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의사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의사도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실업이라고 합니다. 실업. 그래서 실업의 의미를 얘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 이 두 가지를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자, 어린이가 나옵니다. 어린이. 자, 어린이는 일할 능력이 있습니까? 어린이? 일할 능력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일할 의사는 뭐 어린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일할 능력이 대체로 없기 때문에 어린이는 실업자의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린이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린이 보고 야 너 실업자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치? 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는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노약자 나옵니다. 노약자. 자, 몸이 아파서 뭐 몸져 누워 있거나 몸이 허약해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런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일할 능력이 있을까? 일할 능력이 없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노약자 보고도 실업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학생 나와 있습니다. 학생. 자, 이제 너희도 학생이지, 그치? 자, 일할 능력 있을까? 자, 너희 보고 지금 뭐, 당장 돈 벌어 와라. 그러면은 돈 벌어올 수 있는 능력 있어요? 뭐, 개 중에는 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일할 능력이 없습니다. 일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일할 의사도 없지. 뭐, 집에서 돈 벌어 와라. 뭐, 그러는 집 뭐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학생은 실업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업주부 나옵니다. 전업주부. 자,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집에서 이제 주부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일할 능력은 있어요. 그치? 주부가 일할 능력이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 근데 일할 의사가 없어요.
일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집에서 이렇게 주부로 가정일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능력은 있지만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구직 단념자 나옵니다. 자, 구직 단념자라는 건 뭐냐면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이 일자리가 도저히 구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하는 거지. 아예. 그래서 포기를 해서 단념을 해버립니다. 아, 나는 그냥 일자리 안 구할래. 하고 이렇게 일자리 안 구한다는 거는 어떻게 또 다른 표현으로 일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 단념자도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이 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할 능력도 없고 일할 의사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할 능력과 의사가 둘 다 없어야지만 실업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 다시 둘 다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있어야만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지만 일자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할 능력과 의사가 둘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실업자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만약에 일할 능력과 의사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실업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교과서 밑에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자, 보충 자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충 자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자, 노동 가능 인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노동 가능 인구. 자, 노동 가능 인구라는 건 뭐냐면 15살 이상을 의미합니다. 자, 노동 가능 인구. 자, 15살 이상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15살 이상 중에서 이 경제활동 인구가 나와 있는데 이 경제활동 인구는 뭐냐면 일할 능력과 그리고 뭐라고 했죠 아까? 의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 그 중에서 취업을 한 사람을 취업자라고 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을 실업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노동 가능 인구 15살 이상 중에서 일할 능력이나 일할 의사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는 사람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실업률 구할 때는 우리나라 15살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 둘 다 있는 사람들 중에서 취업을 현재 하고 있지 않은 사람, 자, 이 사람들을 실업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자, 이 밑에 나와 있죠. 자, 실업률 어떻게 구하냐?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러니까 이 경제활동 인구, 자,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자,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자, 이거를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실업률.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 실업률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잘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실업의 원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업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실업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는데 자, 먼저 보면은 일단 경기적 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기적 실업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경기적 실업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 침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워. 지금도 경기 침체라 볼 수 있겠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가 많이 위축되고 지금 힘들어졌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자, 실업은 경기적 실업. 자, 경기적 실업이란 일단 경기 침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경기적 침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지금이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경기가 얼어붙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러한 경기 침체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고용 인원들을 굉장히 축소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뭐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점점 사람을 채용하는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왜?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생산량도 줄어들었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그만큼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이제 실업이 된 상태를 우리는 경기적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구조적 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구조적 실업. 자, 구조적 실업은 뭐냐면 산업 구조가 바뀐 거야. 산업 구조가 바뀜으로써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 자, 이런 거를 구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동화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동화라는 건 뭐야? 자, 사람이 예전에는 다 사람 손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기계가 대체하게 되면서 이제 사람이 손수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나오는 실업을 자, 구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막 AI 로봇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지. 그렇지? 그리고 로봇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식당에 가도 그런 게 있잖아. 로봇이 서빙을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선생님도 이제 치킨집 한번 가봤는데 치킨집에서 로봇이 서빙을 하더라고. 로봇이.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 점점 이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구나. 그리고 요새는 뭐 카페나 음식점에 가도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기계에서 이제 우리가 주문을 하죠. 그렇죠? 원래는 그 사람이 다 주문을 받았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사람이 벌써 일자리가 점점 주는 거야. 알바생이 뭐 5명 필요했다면 기계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알바생이 뭐 3명에서 4명만 필요하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점점 기계가 대체하게 되면서 사람 일자리는 줄어드는 자 지금 산업 구조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나 산업 구조의 변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계절적 실업이 있어요. 계절적 실업. 자, 계절적 실업이란 자, 계절 변화. 자, 계절 변화에 따라서 고용 기회가 줄어드는 경우 우리는 계절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우리 뭐 스키장 알바. 스키장 알바는 겨울에 보통 하죠. 그렇죠? 근데 여름에는 스키장 알바를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뭐 실내 스키장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스키장이라고 할 때 자, 겨울에 일하지만 여름엔 쉬어요. 반대로 워터파크. 자,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한창이지. 여름에는 일하다가 이제 겨울에는 쉬고. 그래서 계절 변화에 따라 고용 기회가 줄어드는 경우, 자, 이런 거를 계절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여름에 계곡 근처에 가면은 막 닭백숙 팔고 막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 근데 겨울에는 그런 데 많을까? 많지 않아요. 왜? 겨울에는 사람들이 계곡 그렇게 많이 안 놀러 가거든. 그치?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절적 실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마찰적 실업 나옵니다. 마찰적 실업. 자, 마찰적 실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 다니고 있는데, 더 나은 조건, 그러니까 뭐 더 많이 주는 연봉을 찾아서 떠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근무 환경이 더 좋다든지,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현재 직장을 그만둔 상태, 그거를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찰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제 실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내 의지에 따라서 지금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찰적 실업은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현재 직장을 그만둔 경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 자, 살펴보면 일단 크게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개인적 측면 같은 경우에는 생계가 일단 곤란해집니다. 자,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금 직장이 없어요. 자, 직장이 없게 되면은 수입이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계가 당연히 좀 곤란해지겠죠. 그렇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질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계의 소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게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야.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자아실현을 보통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직업을 통해서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일,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직업을 갖지 못한다면 내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겠지. 그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자아 존중감 또한 많이 낮아지게 될 거야.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존감도 많이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소속감도 상실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막 국가에 세금도 열심히 내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사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한 부분을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 사회에서 나는 뭘 하고 있지? 소속감 자체가 좀 상실될 수 있다는 거지. 소속감 자체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굉장히 심각하죠. 자, 이런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보면 자, 사회 전체 노동력이 낭비된다는 거야. 자, 우리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해. 그치?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실업 상태에 굉장히 많이 빠진 거야. 지금 청년 실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똑똑한 인재들을 지금 빨리 어느 사회 적재적소에 빨리 이렇게 일을 시켜야 사회가 발전할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빠지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낭비라는 거지. 엄청난 낭비라는 거야. 지금 노동력이 놀고 있는데 그 놀고 있는 노동력을 일하지 못하고 있게 냅두는 거지. 그치?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노동력이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 거다. 자, 그리고 빈곤이 확산됩니다. 빈곤. 이것도 당연한 게 직업이 없다면 소득도 없고 소득이 없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사회 전반적인 빈곤이 확산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가족이 해체됩니다. 자, 소득이 없어. 소득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가족, 이렇게 좀 결혼이라든지 뭔가 가족이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 해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결혼을 했더라도 실업 상태가 이제 길어지고 장기화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족 해체 우려가 굉장히 커진다. 그리고 자,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게 된다. 자, 이건 좀 안타까운 거지, 그치? 정말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범죄,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는 거지. 어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 이제 생계형 범죄,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범죄는 범죄지, 나쁜 거지. 선생님이 뉴스 기사를 본 건데 형제가 아니다. 부자, 아빠랑 아들인데 아들은 되게 어린 애기인데 마트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친 거야. 근데 물건 훔친 게 뭐였냐면은 컵라면이랑 우유 이런 거였어. 컵라면이랑 우유 그거 두 개 딱 훔쳐가지고 온 거지. 근데 이제 걸린 거야 그거를. 그게 걸려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절도는 절도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이제 가게 된 사연이었는데, 근데 참 그게 범죄는 범죄니까 그렇긴 하면서도 안타깝긴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려면 다른 거 훔쳤겠지, 그치?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컵라면이랑 뭐 우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배가 고파서 훔쳤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이제 직업이 없다 보니까 소득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런 생경 범죄가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경기 침체가 발생합니다. 경기 침체. 자, 실업이 많아지게 되면은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 경제 전체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국민 소득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자, 줄어든다는 것은 곧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기 침체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경기 침체. 이 경기 침체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실업이 점점 더 심해지고 소비도 더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상당히 무서운 부분이다. 그래서 실업이 굉장히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런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용 안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정부, 근로자, 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쌤이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게 너희가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뭐 대학교 갈 때 수시 전형 중에 논술 전형 같은 게 있거든. 근데 논술 전형 중에 이렇게 해결 방안을 쓰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회 현상을 주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뭐 세 가지 제시하시오. 막 이러는데 세 가지를 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은 굉장히 그 글이 짜임새 있게 돼요. 그래서 뭐 실업의 어떤 현상을 주는 거야. 뭐 그래프를 주든 뭐 이런 거를 주고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밝혀라. 그러면은 이 현상은 실업 상태이다. 그러면 실업으로 인한 영향을 서술하시오. 그러면은 우리 방금 배운 거 쓰면 돼요. 개인적 측면에서는 뭐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고 그리고 뭐 자아실현 기회도 박탈당하고 뭐 이런 거 쭉 쓰면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각각 정부, 근로자, 기업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쭉 서술하면은 굉장히 글이 짜임새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에서 정부가 있는데, 자, 정부는 일단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자,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 기초적인 직업 훈련이 안 된 사람을 이제 일자리를 주기가 어렵잖아. 그렇지? 그래서 기초 직업 훈련을 시킨 후에 일자리를 이제 알아봐 주는 거지, 정부에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실제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해요. 정부 지원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학원비를 대줘. 학원비를 대주고 뭐 코딩이라든지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기술들 있잖아. 자격증이나 기술들을 취득할 수 있게 그런 어떤 학원비를 대줍니다. 정부에서. 이걸 이제 직업 교육을 시켜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다, 그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고용 안정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인력을 개발시키는 거야. 개발. 그러니까 뭐 자격증 취득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준다는 거지. 그리고 실업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실시한다. 자, 뭐 일자리가 없으면 소득이 없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그치?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제 실업자들에게 어떤 복지 정책, 이렇게 좀 기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금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근로자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냐? 자, 새로운 일자를 얻기 위해서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야겠죠. 그쵸? 근로자는 아예 모르겠다.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고, 내가 계속 취업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안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제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겠죠. 그걸 이제 자기 개발 노력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이 나오는데,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사람들을 채용하는 입장이잖아. 그치? 그래서, 고용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경영 방법을 모색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더 사람들을 많이 뽑을 수 있을까? 기업도 일종의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경영 방법을 모색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그 기업에 보면 고위직들이 가져가는 돈이 많아. 엄청 많습니다. 뭐 연봉이 뭐 진짜 많게는 몇십억, 몇백억 뭐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연봉을 조금씩만 나누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가 있거든. 그치? 그 사람들이 가진 거에서 몇 억씩만 내놔도 몇 사람을 더 고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영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고 기업 측면에서도 다양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93쪽에 보면은 이런 우리나라 청년 실업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요거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땡땡이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자, 이건 뭐죠? 세 글자. 자, 실업률이죠. 실업률. 자, 1번 봅시다. 자동화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관련 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맞습니까? 자,
는 맞죠. 자, 이런 실업을 뭐라 불렀지? 그렇죠. 구조적 실업이라고 했었죠. 벌써 답을 했네. 자, 2번은 실업이 발생하면 가계 소득은 줄고, 그리고 기업의 생산과 투자는 활발해진다. 자,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맞지? 근데 실업이 발생하면 기업의 생산과 투자는 활발해지지 않고 오히려 위축되겠죠. 그렇죠? 실업이 발생한다는 건 가계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게 되는데, 소비가 준다는 건 사람들이 기업의 상품을 더 이상 안 산다는 거야. 그럼 생산을 당연히 줄이겠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벌리는 돈이 없으니까 투자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 실업은 가족 해체, 빈곤의 확산, 생경 범죄 증가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4번, 기업과 근로자는 상호 경쟁하는 관계임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된다. 이거 너무 미안해. 자, 여기서 상호 경쟁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맞는데 상호 경쟁한다? 경쟁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 서로 경쟁하는 사이는 아니죠.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된다까지만 이렇게 맞는 소리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제거래 파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